손학규내과 최연직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다른 데서 한번 발표했던 케이스긴 한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다른 교수님들의 칩 케이스만큼 그렇게 하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드릴 케이스는 롱 RCA CTO 리전에서 에피카디얼 채널을 이용해서 바이 디렉션을 어플했던 케이스입니다. 66세 여환이시고요. 네, 체스트 페인 주소로 오셨고 DM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데미아 있었던 분이시고 환자 EKG상에서 ST 엘리베이션의 ST 엘리베이션 같은 특별한 그런 ST 세그먼트의 변화는 없었고 에코 해봤을 때 엘브 이젝션 프랙션 프리저브도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카디악 엔자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날 입원시켜서 헤파린 쓰고 다음날 일단 저희가 안지오로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다시피 미드 LAD 토탈 어클루전 소견 확인되고 있고 RCA는 CTO 소견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컬프릿은 LAD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LAD에 대해서 와이어링하고 포바하고 스텐트 넣고 잘 이날 PCI는 잘 끝냈고요. 어쨌든 이때는 컬프릿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CTO, PCI 하기로 결정하고 일단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렇게 복용하고 퇴원을 시켰고요. 사실 뭐 중간에 좀 기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롱 RCA CTO 리전이라 생각이 되었고 제니 CTO 스코어는 3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은 조금 성급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2주쯤 뒤에 CTO PCI를 계획을 하였고요. 사실은 이때 약간 제가 건방지게도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로 금방 뚫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바이 패멀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라이트 패멀 어프로치하고 레프 라디얼 어프로치 하면서 그쪽은 아예 그냥 바이레터럴 인젝션 하긴 했지만 그쪽은 그냥 다이노스틱 카테터만 걸고 일단은 PCI를 시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워크호스 와이어에 커세어 일단 입구까지 갖다 놓고 시온, 뭐 XTA, 가이어 넥스트2, 넥스트3로 일단은 와이어링 시도했는데 계속 사이드 브랜치로 빠지면서 와이어링이 잘 안 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패러렐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환자가 갑자기 좀 체스트 디스컴포트하고 디스미니아 호소하면서 혈압이 좀 떨어져서 사실 이때는 원인이 명확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PCR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AR 카테터 엉덩이 부분이 조금 에이오틱 밸브 쪽에 인발브 하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터빌리티를 유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CT 다들 아시겠지만 CT를 찍는 게 좋긴 한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희 병원에서 사실 영상의학과하고 저희 과하고 약간의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CT는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 달 반 뒤에 다시 CTO PCR을 계획을 하였고요. 이 당시에 처음부터 레트로그레이드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브스 가이드 펑처를 해야 될지 사스키에 같은 뭐 더블루멘 카테터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스포크로스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카트나 리버스 카트 같은 것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뭐 다른 데서 보시면 와이어링 한 20분 하고 안 되면 다른 거 생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30분 정도 와이어링 하고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도 바이 페모럴로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 PCI 할 때 했던 라이트 페모럴 아토리 쪽에 헤마토마가 좀 있어서 레프트 페모럴, 라이트 라디알로 어프로치를 하였고 양쪽 다 7프렌치 가이딩을 인게이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워크호스 와이어를 이때는 RV 브랜치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이브스를 좀 보면서 어쨌든 프록시멀 캡이 앰비규어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쪽으로 아이브스를 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보기 전에 사실은 프록시멀 RCA부터 약간 RV 브랜치 쪽으로 살짝 벌루인을 해주면 뭐 이게 어떤 뭐 레셔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약간 뭔가 그런 베슬의 지오메트리나 컨피규레이션 바뀌면서 뭔가 플로우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2.0 벌룬으로 벌룬을 해줬고요. 하고 나서 보시면 약간 플로우가 생긴 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로 확인을 해보았고 보이다시피 약간 플로우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XT 와이어로 일단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을 했고 사실 XT는 XTA하고 XTR 중간 정도의 팀 노드를 갖고 있는 와이어이고 저는 처음에 워크호스 와이어 다음에 좀 XT 와이어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어쨌든 XT 와이어로 계속 와이어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벗어나는 양상 보였고 디스크 캡을 좀 펑처가 안 된 양상을 보여서 계획했던 대로 30분만 하고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에피카디얼 그 채널이 사실 좀 더 인텍트하고 건강하긴 했지만 사실 에피카디얼 채널은 왠지 좀 럽처가 생길 좀 우려성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처음에 이제 셉털 채널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LED 스텐트 쪽으로 해서 셉털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브랜치로 계속 시도를 해봐도 끝까지 가서는 계속 연결이 되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아마 셉터 채널이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실력이 부족했거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픽하디오 채널을 시도하기로 하였고요. 에픽하디오 채널은 뭐 잘 아시겠지만 터지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저하긴 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에픽하디오 채널로 다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호3로 시도를 하였고요. 수호3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와이어이고요. 다행히 에픽하디오 채널이 되게 인텍트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여기 디지털 캡처에서 또 안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서 이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안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보고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좀 에스컬레이션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가야 넥스트 2로 에스컬레이션해서 와이어링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넥스트 패밀리가 나오면서 좀 더 기존 시리즈보다 팀 노드가 좀 더 증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끈기 있게 계속 시도를 했고 다행히 잘 와이어가 넘어갔고요. 뭐 마이크로 카테터 더 넣어서 팁 인젝션에서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는 와이브스도 봤었고 와이브스 봤을 때 대부분이 추루 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스텐트 넣고 어드저먼트 벌룬하고 다시 아이브스 보면서 큰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네, 케이스 마무리했고 이게 파이널 안지오이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쪽에 어쨌든 LAD 스텐트 쪽으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카테터가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컴프로마이즈를 유발했을까봐 다시 한번 레프트 쪽 안지오 확인했고 큰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잘 다니고 계시고, 뭐 어쨌든 롱 CTO 리전에서는 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CT를 꼭 찍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프록시멀 캡이 앰비규어스 할 때는 사이드 브랜치 쪽에 아이브스 넣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브스 펑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그런 프록시멀 캡의 앰비규어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안테그레이드, 레트로그레이드 한 방법만 좀 고집하기보다는 바이 디렉셔널 어프로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CTO 리전의 주행이 좀 더 리저너블하게 좀 예상이 된다면 가이아 넥스트 시리즈 같은 스티퍼하고 테이퍼드된 와이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하고 나서 페일하고 나서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에스컬레이션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좀 다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PTL 했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하는 와중에 되게 저도 모르게 화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고 나서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좀 떠올랐고 좀 반성을 많이 했었고요. 저를 뿐만 아니라 뭐 인터벤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귀감이 되는 말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케이스 발표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질의나 토론. 처음에 그 안테그레이드 에스컬레이션 하고 할 때 뭐 저 패러럴이나 버디는 시도를 안 한 건가요? 결국 이제 나중에 레트로그레이드 가이드 해서 결국 안테그레이드를 성공하셨는데 예. 좀 더 그런 트라이를 했으면은 안테그레이드로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좋은 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PCI 시도할 때부터는 거의 레트로그레이드를 엄두에 두고 해서 안테그레이드 조금 해보고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레트로 가이드 와이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다행히 잘 됐는데 안테그레이드 와이어 굉장히 딱딱하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이 케이스는 레트로는 테이퍼도 돼가지고 저 위에까지 아까 그 콜레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잘 네고시에이션 해가지고 리버스 카트 했으면 굳이 또 안테그레이드 안 해도 레트로로 끝까지 해서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네, 저도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일단 안티그레이드 와이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리버스 카트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좋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레트로를 한 번씩 해가지고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마이크로를 끝까지 따라가서 팁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네고시에이션 해가지고 그 리버스 카드가 다이렉트 크로싱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을 쌓게 되기 때문에 다음 케이스 다음에 만나면 끝까지 레트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